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효물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총 8회에 걸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재 상권책의 179페이지에서 185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그러니까 이 지상에 건물 밖에 이제 탱크를 설치하는 거죠. 탱크 이제 통이죠. 위험물을 담는 통을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거에서는 탱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오기 탱크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종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가로로 이렇게 생긴 탱크도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는 대부분 이렇게 종형으로 이제 설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콘루프 탱크,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탱크죠. 원추형의 고정 지붕을 가진 탱크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들이 거의 90% 이상이죠. 플루팅 루프 탱크, 그러니까 지붕이 플루팅 뜨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 이 지붕입니다. 지붕이 상하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험물이 많이 집어넣으면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위험물을 뺐으면 지붕이 낮아질 거고, 그리고 인터널 플루팅 루프 탱크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루팅 루프 탱크에 콘루프의 지붕을 설치하는 거죠. 콘루프 탱크 내부의 액체 면 위에 액표면 같이 움직이는 부동, 그러니까 떠다니는 지붕, 뜰붙자입니다. 움직일 동사, 떠다니는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서 콘루프 탱크의 저장 액체를 전기압이 높은 액체로 교체하거나 빗물 등이 제품에 유입돼서는 안 되는 것을 저장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인터널 플루팅 루프 탱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물 탱크죠. 위험물 탱크에 포수화 설비가, 이것도 고정포 수화 설비가 설치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개 탱크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방류제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기름이 누출되면은 누출된 위험물을 밖으로 누출되지 않게 가두기 위해서 이 둑을 사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수화기,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로서 이제 휴대용 메가폰도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마다 이제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죠. 이렇게도 하고 위험물 탱크에도 붙이고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지판을 별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죠. 안전거리는 앞에서 제조소나 옥내 저장소에서도 검토를 했죠. 제조소의 안전거리 내용과 목적이나 정의는 같습니다. 안전거리 단축 기준, 이것도 이제 안전거리를 불가피하게 법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중간에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축도 얼마를 단축할 수 있느냐는 안전거리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죠. 5개 탱크 저장소로서, 그런데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0배, 상업지역에서는 700배, 공업지역에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은 안전거리 단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갈로의 단서 규정은. 그럼 이제
500평 미만인 장소에는 소형 건축물은 그 안전거리를 10m를 띄워야 되지만은 최소한 단축하는 것은 6m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학교, 유치원 등은 30m의 거리를 띄워야 되지만 18m까지도 단축할 수 있고, 문화재는 50m를 띄워야 되지만 32m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500배 이상 1000배 미만은 7m, 22m, 38m 이렇게까지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와 그리고 담의 폭 길이를 얼마를 할 거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습니다. 이 학교의 건물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30m를 띄워야 되지만은 30m를 띄우지 않고 뭐 25m를 한다든지 하면 이 방화담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방화담의 높이가 얼마여야 되느냐. 이제 학교와 유효물과의 거리를 D, 이건 이제 30m가 되지 않는 이내의 거리가 되겠죠. 방화담을 설치해서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높이도 이렇게 지붕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개 탱크의 높이, 이것도 지붕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방화담과 오개 탱크의 외벽과의 거리 D, 그리고 방화담의 높이는 H, 그 상수는 이 대상물이 학교 등의 대상물이 비내화구조일 때는 0.03, 내화구조일 때는 0.1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치를 방화담의 높이는 이제 H는 학교의 높이죠. 그리고 P는 상수, D는 학교와 오개탱크의 거리, 그리고 A는 오개탱크의 높이,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이제 계산한 내용이 이렇게 적합하면은 이 H의 값이 이렇게 크면은 방화담의 높이는 이 공식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H는 2m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계산을 해서 요렇게 될 때는 값이 H는 2m고 이렇게 H가 더 값이 클 때는 방화담의 높이는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오개탱크의 높이도 정하고 있죠. 이 지붕 부분을 계산을 하지 않고 측면 윗부분까지 높이를 합니다. 그리고 횡형 탱크일 때는 옥에 있는 횡형 탱크, 다만 탱크 내의 전기를 상부로 방출하는 구조로 된 것은 탱크의 상단부까지 높이를 한다. 그럼 이제 옥의 탱크의 높이는 이렇게 A, 이걸 적용한다 이거죠. 이것도 좀 상당히 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죠? 횡형일 때는 방류제의 높이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횡형이 이 방류제보다는 높은 장수가 많을 건데 방류제의 높이를 한다는 것은, 근데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목조일 경우, 그리고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일 경우는 0.13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방화담의 높이는 그렇게 공식에서 계산을 하고, 방화담의 폭, 이 길이는 이제 계산 공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상식이 있습니다.
오게 탱크 저장소의 외벽의 양단, 외벽의 오게 탱크 저장소면은 이게 이제 오게 탱크 저장소가 동그랗죠. 이 방류제는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오게 탱크 저장소의 그 양단, 이 부분이 양단이지 않습니까? 양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학교라면은 30m죠. 30m를 이렇게 반경을 그리고 이쪽에서도 30m를 반경을 그려서 맞닿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 폭으로 한다는데 이 그림이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설명이 가능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방화담의 높이는 이래서 뭐 높이 사례를 만약에 이제 오게 탱크가 높이가 10m, 학교가 30m, 방화담은 이 30m 안전거리를 뛰어야 되지만 25m로 단축하겠다. 방화담과 탱크와 이거는 12m에 위치해 두겠다면은 방화담의 높이는 얼마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공식을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이 적합하다 이거죠. 이 공식에 적합하니까 그 h는 2m입니다. 이렇게 같거나 이쪽 값이 같거나 클 때는 방화담 높이는 2m입니다. 그럼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방화담의 높이는 2m고 그리고 방화담의 폭을 제가 그림을 이 설명 기준을 이렇게 부합하게 그림을 그린 거죠. 오게 탱크의 양단, 이게 양단입니다. 외벽의 양단을 중심으로 하여 시설물에 해당하는 안전거리를 반지점으로 한 원을 그려서 그러면 학교는 30m가 안전거리죠. 그리고 이쪽도 이 양단도 그릴 때는 30m가 안전거리입니다. 만약에 이제 주거시설이면은 10m고 문화시설이면 문화재면 50m를 반경으로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30m를 이렇게 그려서 인근 건축물 중 외측의 양단 P1과 P2로 갑니다. 그러면 A1에서 30m를 그려서 학교와 맞닿는 점이 P1 그리고 A2에서 30m의 반경을 그려서 맞닿는 점 P2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A1과 P1을 이렇게 직선을 긋고 A2와 P2를 이렇게 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방화담의 위치가 이 위치에 놓겠다면은 이 길이가 되겠죠. 폭이 되겠고 이 위치에 놓겠다면 여기에 이 위치에 놓겠다면 여기에 이제 오게 탱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폭은 좁아지겠죠. 학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폭은 길어질 거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